캄보디아에 지금 해수로 27년째 있습니다. 교전 지역에서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여기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태국 공군이 다리를 폭파시켜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긴장하면서 더 피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바로 국경 근처에만 공습이 있었는데 국경으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다 어제 공습을 했거든요. 금방 도망쳐 오느라고 교복 같은 것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, 이게 전체로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은 식량은 좀 되는데 이제 그 절 경내에 사람들이 머무르다 보니까 지붕이 없는 거죠. 텐트도 없고.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전력차가 심하죠. 전투기가 하나도 없어요. 태국 그 단어만 나와도 엄청 싫어하죠. 양쪽 다 좀 민족주의적인 감정들이 많이 고조돼 있어서 이제 정말 태국군이 전면전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나라는, 좀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많이 좀 절망스러워하는 것 같고,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좀 많이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, 예, 그렇습니다. 캄보디아에 지금 해수로 27년째 있습니다.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시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. 교전 지역에서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피난민들이 많이 왔거든요.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여기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태국 공군이 다리를 폭파시켜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긴장하면서 더 피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바로 국경 근처에만 공습이 있었는데 국경으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다 어제 공습을 했거든요. 그 지역이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, 이제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은 맞닿아 있는 군이어서 어디 보니까 좀 충격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지난 7월에는 그래도 크게 이렇게 확전된 이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좀 돌아갈 생각도 있었는,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그런 기대도 없고 언제 이제 이게 끝날지 좀 막연하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부 지역은 지난 7월부터 계속 그 마을을 두고 태국군이 와서 마을에 막 그 철조망을 친다든지 그랬는데, 제가 여기 이제 로컬 뉴스를 보니까 일부 그런 마을들을 태국군이 와서 이제 점령한 형태더라고요. 현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피난와 왔던 학생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는데,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집에서 빨리빨리 그냥 금방 도망쳐 오느라고 교복 같은 것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, 이게 전체로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일부 절들은 식량은 좀 되는데 이제 그 절 경내에 사람들이 머무르다 보니까 지붕이 없는 거죠. 우리 식으로 하면 텐트가 있어야 되는데 텐트도 없고, 텐트 대용으로 치는 비닐 철막,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. 텐트 대용으로.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고, 어디는 또 가보니까 이제 기본 식량이 없는 데도 있고, 원래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불만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, 제가 이제 좀 관계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.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전력차가 심하죠.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는 전투기에 의해서 지금 공습받거든요.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토가 좀 침범을 당했다? 제3자가 생각했을 때는 비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다분히 좀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, 새로운 이제 정권이, 훈만의 정권이 이제 2년 전에 들어섰는데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걸 정서를 이야기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 캄보디아 사람이 하나 되자는, 태국군은 엄청나죠. 이제 차 뒤에다가 아마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국 국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땅바닥에 끌어가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이제, 우리 학생들도 이제 태국 그 단어만 나와도 엄청 싫어하죠. 양쪽 다 좀 민족주의적인 감정들이 많이 고조돼 있어서 오히려 더 확전, 태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, 이제 우리로 하면 도죠. 도가 한 6개 되거든요. 거기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, 제가 있는 이 시엠립 도는 거기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어제 이제 시엠립 도에 그 폭탄을 터뜨리면서 캄보디아 전체적으로 큰 뉴스가 된 거죠. 이제 정말 태국군이 전면전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나라는, 좀 저희도 좀 염려스러운 게 혹시 더 확전되지 않을까. 제가 왔을 때가 1999년이었는데 내전이 이제 끝나고 딱 1년 만에 왔거든요. 그때도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고 안전도 이제 확보되지 않았는데, 마음이 좀 어려운 건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은 지난 이제 98년에 내전이 끝나기 전까지 한
3, 40년 정도 내전이 있었는데, 그래서 전쟁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, 이게 전쟁이 너무 일상화됐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많이 좀 절망스러워하는 것 같고,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좀 많이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,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올해 캄보디아가 참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어렵죠. 물론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, 캄보디아가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, 근데 조금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, 지금 태국 사람들도 엄청난 그 피난민이 있고 희생자들이 지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누구가 승리하고 누가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우리가 적어도 인류애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부가 어제 5시에 발표했는데 피난민이 한 42만 명, 통계 잡기는 한 42만 명이 나와 있고요. 원래 인구가 한 6만 5천 명 되는데 어제 이제 그 군청하고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한 18,000명 정도 피난민들이 와 있다고. 가장 좀 도움의 손길이 없는 지역에 가서 식량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텐트나 그 텐트를 대용할 비닐 천막, 가장 좀 필요한 생필품도 우선 공급하는 게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